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섭니다. 30여 개 공공기관 유치가 목표입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논의에서 불거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재고 개교 시기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양궁의 김우진이 전국체전 4관왕을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종합 7위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1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허벌판이던 진천과 음성군의 경계가 신도시로 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2014년 2,600명이던 인구는 12배인 3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10년 동안 50% 가까이 급증하며 충북의 신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목적이 모두 교육이나 연구라 상주 직원이나 예산, 매출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진천, 음성, 양군이 다른 혁신도시 평균의 3.2배가 넘는 1,2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예고된 가운데 충북도가 31개 공공기관 유치를 공언했습니다.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의식한 선점 전략의 하나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이나 기관과 연계, 종사자 2,000명이 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3,000명 규모의 한국환경공단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들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우선 13개 기관은 충북 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와 코레일 자회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8개 기관은 혁신도시가 아닌 충북 곳곳에 분산 유치한다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선 1차 이전 당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기업 배정이 전무했던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정부의 논의 동향에 맞추어 봄도민 유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164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는 일단 총선 이후로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무려 700만 명이나 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조례를 충북도의회가 만들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살 현주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만화 영화와 인형을 좋아하는 건 또래들과 같지만 공부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힘들다. 싫어. 현주는 쉬운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이해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느린 학습자라고도 부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기준으로 보면 인구의 13.6%, 한 반에 3명씩 국내에만 699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습도 문제지만 생각이나 언어 표현이 서툴러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현주가 이제 겉모습으로는 괜찮으니까 다가와요. 다가오면 말을 꺼내는 순간 뭐지? 쟤 이상하다. 이런 걸 딱 알아채더라고요. 경계선 지능인 대부분은 장애 등급이 없기 때문에 교육 지원은 물론 군면제나 취업 같은 혜택이 없습니다. 관련법도 올해 4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없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인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북도 의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빠른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충북을 포함해 4군데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시책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과 치료, 교육과 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 치료와 다양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700만 시대.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8곳으로 늘어납니다. 충북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문화재단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4개 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 산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4곳에서 모두 8곳으로 확대됩니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논의에서 불거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 반대가 큰 상황에서 화학적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죠.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단제고 개교 연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에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던 충북대 학생들.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투표율 59%에 불과한 데다가 반대가 87.41%가 나왔네요. 예. 지금 학생들과 대화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충주에 있는 교통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명과 졸업장 유지를 요구하는 충북대 학생들의 주장도 통합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적인 발전, 서운하지 않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그런데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던 충북대 총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만 학생들과 생각이 같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충북 교육을 달궜던 단제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논란과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공립대안학교인 단제고 개교 연기를 두고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개교를 연기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재원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코 그분들이 5년 동안 한 내용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이 충족하지 않다는 건 제 판단이고요. 또 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함께 보건교사 충원과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처우 개선,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정범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조례에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직원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교육감과 교장 등 관리자에게는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양궁 예선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며 경기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던 김우진이 전국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이제 폐막을 앞둔 가운데 충북은 당초 목표였던 종합 7위 달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사흘 전 30m와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청주시청 김우진. 개인전 결승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시위를 당겼습니다. 결과는 6대0 승리, 전국체전 첫 개인전 금메달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잠시 미루고 다시 나선 단체전 결승. 충북은 제주를 6대0으로 이겼고 김우진은 4관왕을 차지하며 신궁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항저우까지 가서 경기에 뛰지 못했던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4위에 그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좀 매우 아쉬웠었는데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좀 더 잘해서 도민분들께 이제 좀 기쁨을 좀 전하고 싶어서. 구기 종목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충북대 소프트 테니스는 결승에서 순천대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전국체전 8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충북고 럭비는 실질적인 결승전인 부산체구를 26대 24로 이기며 한 경기만을 남겨뒀고 청주시청 세팍타크로도 결승에 올라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일신여고도 무난히 결승에 올랐습니다. 수영에서도 금운동 하나씩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가르쳐준 만큼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애초 충북이 목표했던 종합 7위는 어렵게 됐습니다. 예년보다 초반 탈락한 종목이 많고 종합 득점도 부족했습니다. 현재 순위는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마지막 날 구기 종목 결승과 체조 등에서 순위를 끌어올려 한 자릿수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소위 악성 민원은 지자체, 학교 등 모든 곳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의료 현장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련이들의 소아과 기피 현상에도 이런 일부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석 달 전 병원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던 소아과 병원입니다. 당시 병원 측은 혼자 진료 보러 온 9살 아이에게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안내했다. 보호자가 진료 거부 민원을 제기하자 회의감을 토로하며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소아과가 2곳뿐이라 지역에선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홍성군수와 보건소장의 만류에 2주 만에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을 겪을까 우려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특히 소아과 의료진이 고소 고발이나 악성 민원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합니다. 중이염 확인하려고 귀 내시경으로 귀를 보다가 피가 났다라고 해서 무슨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 몇 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이렇게 소장을 보내거나. 또 물론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이런 악성 민원이 의료진의 이른바 소아과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신도시에 병원이 7개, 8개가 소아과들이 문을 닫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소아과 안 하고 다른 과 가시고 그런 선생님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 소아과 지원율은 지난 2020년 74%에서 지난해 27.2%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 하반기에는 143명 모집에 지원자가 단 4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 진료 수가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단양군에 이어 괴산군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순회 진료가 실시됩니다. 청주의료원은 괴산군과 소아청소년과 순회 진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괴산군 보건소에 전문의를 파견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원활한 진료실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와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12세 이상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기존 백신보다 4배의 효과가 있는 XBB 1.5 단가 백신을 사용합니다. 연령대별로 65세 이상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12세 이상 65세 미만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접종은 백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오존 경보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발령한 오존주의보는 5월 2건과 6월 3건, 7월 1건 등 모두 6건으로 지난해 19건에 31.5%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 수준을 보인 올해 전국 발령 건수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일사량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며 2배 이상 늘어난 강우량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주시 낭성면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랜드가 들어섭니다. 레저 아웃도어 업체인 코베아는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낭성면 삼산리 일대에 1,000억 원을 들여 다양한 유형의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 인공 암벽장, 또 공연장 등을 갖춘 캠핑랜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베아는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5년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의 국제교류 도시가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개 나라 9개 도시와 교류해온 청주시는 올 4월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폴란드 브로치와프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으로 교류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73개 기업이 교류 도시의 시장 조사와 전시회에 참가해 590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시내 주요 회전교차로가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충주시는 통행량이 많은 반기문 교차로와 제1, 제2 로터리 교차로 등 모두 3곳의 회전교차로에 나무와 조경석, 각종 꽃으로 구성된 정원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교차로와 제2 로터리 교차로에는 옛 공설운동장에 있던 대형 소나무도 이식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음성군은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받은 편성에 체납자의 급여와 금융자산 압류를 진행하고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